가을날 저녁이었습니다. 한 여인이 초라한 방에서 숨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파취였습니다. 모두가 아는 그 나쁜 계집아이, 언니를 괴롭히고 심술만 부리던 그 파취였지요. 파취는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들었습니다. 마지막 힘을 짜내어 종이에 글을 썼습니다. 언니, 미안해. 그 짧은 글자를 쓰고 나자 붓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파취의 손이 힘없이 늘어졌습니다. 방 한 구석에는 낡은 일기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파취가 평생 혼자 써온 일기였지요. 며칠 후 그 방에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원님의 부인이 된 콩쥐였습니다. 콩쥐는 파취의 시신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동생아. 콩쥐가 방을 정리하다가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첫 장을 펼치자 어린아이의 삐뚤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오늘 어머니가 또 그러셨다. 넌 언니만 못하다고. 콩쥐의 손이 떨렸습니다. 일기를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콩쥐가 몰랐던 파취의 삶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나쁜 아이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사랑받고 싶었던 한 아이의 처절한 기록이었지요. 쓰인 영이 발단, 어린 시절 플래시백. 일기의 첫 페이지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6살이다. 언니 이름은 콩쥐다. 언니는 예쁘다. 15년 전 봄날이었습니다. 마당에서 두 아이가 공기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콩쥐는 8살, 동생 파취는 6살이었지요. 콩쥐가 파취의 머리에 꽃을 꽂아주며 웃었습니다. 파취야, 너 이거 끼니까 공주 같다. 파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언니 고마워. 두 자매는 손을 잡고 마당을 뛰어다녔습니다. 그때까지는 행복했습니다. 그때까지는 둘이 함께 웃을 수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콩쥐의 친어머니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집안은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파취는 자신의 친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콩쥐를 껴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불쌍한 것, 이제 어쩌니. 파취가 어머니 치마를 잡아당겼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가 파취를 밀쳤습니다. 넌 가 있어. 지금 콩쥐 위로해야 해. 파취는 구석에 혼자 앉았습니다. 그날 밤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어머니는 언니만 안아주셨다. 나는 안 안아주셨다. 아버지가 재혼을 하면서 파취의 어머니가 정식 안주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바느질 시간이었습니다. 콩쥐가 술을 놓고 있었습니다. 솜씨가 서툴러 실이 자꾸 엉켰지요. 어머니가 콩쥐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해.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정했습니다. 파취도 옆에서 술을 놓고 있었습니다. 파취의 솜씨는 콩쥐보다 나았지요. 파취가 완성한 주머니를 어머니께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니, 봐요. 어머니가 힐끗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실이 삐뚤어졌네. 콩쥐 것 좀 봐. 서툴러도 정성이 느껴지잖니. 파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더 잘. 말대꾸하지 마. 넌 아무리 잘해도 콩쥐만 못해. 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파취는 그날 밤 일기에 썼습니다. 더 잘했는데 칭찬 못 들었다. 언니는 못해도 칭찬받는다. 왜? 파취는 점점 더 많이
일기를 쓰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에게 할 수 없는 말을 일기에 썼지요. 어느 날 밤 파취가 촛불 아래에서 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어머니는 나를 안 보셨다. 나는 투명인간 같다. 파취의 눈물이 종이 위로 떨어졌습니다. 글씨가 번졌지요. 파취는 일기장을 꼭 안았습니다. 이 일기만이 내 편이야.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공쥐였습니다. 파취야, 뭐해? 파취가 황급히 일기장을 숨겼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 공쥐가 다가와 앉았습니다. 파취야, 오늘 어머니가 너한테 좀 심하셨지? 미안해. 언니가 왜 미안해? 언니 잘못 없잖아. 파취의 목소리가 쌀쌀했습니다. 공쥐가 품에서 비녀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내가 아까 장에서 샀어. 너 주려고. 작고 소박한 나무 비녀였습니다. 파취가 비녀를 받아들었습니다. 고마워, 언니. 공쥐가 방을 나간 후 파취는 비녀를 보며 울었습니다. 언니는 착해. 근데 왜 나는 언니가 미울까? 세월이 흘러 공쥐는 15, 파취는 13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서 잔치가 열렸습니다. 공쥐와 파취도 함께 갔지요. 마을 총각들이 공쥐를 보며 수근거렸습니다. 저 아가씨 참 곱네. 김진사댁 큰 딸이라지. 파취는 옆에 서 있었지만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공쥐야, 오늘 내가 제일 예뻤어. 장가들 총각들이 다 너만 쳐다보더구나. 공쥐가 쑥스러워하며 웃었습니다. 파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는요? 어머니가 파취를 흘끗 보았습니다. 넌 좀 더 살을 빼야겠어. 공쥐는 날씬한데 넌 왜 그리 퉁퉁하니? 파취는 사실 그다지 뚱뚱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에는 공쥐가 아닌 모든 것이 부족해 보였지요. 파취는 그날 밤 일기에 썼습니다. 나도 예쁘고 싶다. 나도 칭찬받고 싶다. 근데 어떻게? 그날부터 파취는 밥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날씬해지면 어머니가 칭찬해 줄 거라고 생각했지요. 일주일 후 파취는 눈에 띄게 야위었습니다. 어머니가 파취를 보며 말했습니다. 안색이 왜 그래? 밥 좀 먹어라. 파취가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날씬해진 거 안 보이세요? 날씬한 게 아니라 병들어 보여. 밥이나 먹어.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파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쓰인 영육 복선 2배치 잘했다. 한마디. 어느 날 아침 콩쥐가 아파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파취가 콩쥐 대신 모든 집안일을 했습니다. 물을 길고 마당을 쓸고 밥을 짓고 빨래를 했지요. 해가 질 무렵 파취는 기진맥진했지만 뿌듯했습니다. 오늘은 어머니가 칭찬해 주시겠지. 어머니가 밖에서 돌아왔습니다. 파취가 달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 언니 대신 다 했어요. 어머니가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래, 수고했어. 파취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다음 말에 얼어붙었지요. 근데 콩쥐가 했으면 더 깨끗했을 텐데. 구석에 먼지가 남았네. 파취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저 열심히 했는데요. 열심히 한 거랑 잘한 거랑은 다르지. 콩쥐를 좀 배워라.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파취는 마당 한 구석에 주저앉았습니다.
잘했다는 말 한 번만 들으면 안 되나? 단 한 번만. 파취는 그날 밤 일기에 썼습니다. 어머니에게 잘했다 한마디 듣는 게 내 소원이다. 하지만 평생 못 들을 것 같다. 파취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어머니에게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그리고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콩쥐를 괴롭히면 적어도 어머니가 자신을 봐준다는 것을. 어느 날 콩쥐가 정성껏 술을 놓은 주머니를 만들었습니다. 파쥐가 몰래 그 주머니에 먹물을 쏟았습니다. 콩쥐가 울며 어머니에게 갔습니다. 어머니, 주머니가. 어머니가 파쥐를 불렀습니다. 파쥐야, 내가 그랬니? 네, 제가 그랬어요. 파쥐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파쥐의 뺨을 때렸습니다. 이 나쁜 것, 언니 괴롭히지 마. 파쥐의 뺨이 붉게 부어올랐습니다. 하지만 파쥐는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날 봤어. 화를 내셨지만 그래도 날 봤어. 파쥐는 일기에 썼습니다. 오늘 어머니가 나를 때리셨다. 아팠다. 하지만 어머니가 나를 봐주셨다. 이상하게도 그게 좋았다. 그날부터 파쥐는 점점 더 나쁜 아이가 되어갔습니다. 콩쥐의 물동이에 구멍을 내고 곡식에 돌을 섞고 빨래를 흙에 던졌지요. 어머니는 그때마다 파쥐를 혼냈습니다. 파쥐는 매번 맞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투명인간은 아니었습니다. 세월이 또 흘러 콩쥐는 18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원님 댁에서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어머니가 콩쥐의 손을 잡고 기뻐했습니다. 우리 콩쥐가 원님 부인이 되다니. 온 동네 사람들이 축하했습니다. 파쥐는 구석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파쥐를 보지 않았습니다. 파쥐는 일기에 썼습니다. 언니가 혼이 난다. 모두가 기뻐한다. 나만 빼고. 혼례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콩쥐에게 고운 비단옷을 지어주고 값비싼 장신구를 사주었지요. 파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언제 혼인해요? 어머니가 귀찮다는 듯 말했습니다. 넌 언니 혼인 끝나고 생각해보지. 지금은 콩쥐가 중요해. 파쥐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는 언제나 다음이구나. 언제나. 혼례 전날 밤이었습니다. 콩쥐가 파쥐 방에 찾아왔습니다. 파쥐야. 뭐. 파쥐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콩쥐가 파쥐 옆에 앉았습니다. 파쥐야, 나 혼인하고 나면 자주 못 올 거야. 원님 댁이 멀거든. 그래서. 미안해. 파쥐가 콩쥐를 쳐다보았습니다. 언니가 뭐가 미안한데. 콩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태어나서 미안해. 내가 예뻐서 미안해. 어머니가 나만 좋아하셔서 미안해. 파쥐의 눈이 커졌습니다. 콩쥐가 계속 말했습니다. 파쥐야, 난 알아. 내가 왜 나를 괴롭히는지. 내가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사랑받고 싶은 거잖아. 파쥐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콩쥐가 파쥐를 꼭 껴안았습니다. 미안해, 파쥐야. 내가 언니라서. 두 자매는 그날 밤 오래 울었습니다. 콩쥐가 돌아간 후 파쥐는 어린 시절 콩쥐가 준 비녀를 꺼냈습니다. 낡고 초라한 비녀였지만 파쥐는 평생 간직해왔지요. 파쥐는 비녀를 쓰다듬으며 일기에 썼습니다. 언니는 착하다.
너무 착하다. 그래서 더 미울 때도 있었지만 사실은 부러웠다. 언니처럼 착하게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혼례 날이 밝았습니다. 공주는 화려한 혼례복을 입고 가마에 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구경하며 감탄했습니다. 세상에 저렇게 고운 신부는 처음이야. 어머니가 가마 곁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잘 가거라, 우리 공주. 팥쥐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마가 천천히 멀어져 갔습니다. 팥쥐는 집으로 돌아와 자신의 방에 앉았습니다. 텅 빈 집, 텅 빈 마음. 팥쥐는 일기를 꺼냈습니다. 언니가 떠났다. 이제 집에 나밖에 없다. 어머니가 이제는 나를 봐주실까? 아니, 안 보실 것 같다. 어머니는 언니 생각만 하실 거야. 며칠 후 팥쥐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어머니는 하루 종일 공쥐 이야기만 했습니다. 공쥐는 잘 지내고 있을까? 공쥐가 보고 싶구나. 팥쥐가 옆에 있어도 어머니는 보지 않았습니다. 혼례 후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팥쥐가 장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늙은 스님을 만났지요. 스님이 팥쥐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얼굴에 어둠이 가득하구려. 무슨 말씀이세요? 미움과 질투가 얼굴에 다 드러나 있소. 하지만 그것이 원래 그대의 모습은 아닐 것이요. 팥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스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스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움은 자신을 가장 먼저 병들게 하는 법이요. 남을 미워하면 결국 자신이 무너지지요. 팥쥐가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억울해요. 저도 사랑받고 싶었어요. 스님이 팥쥐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사랑을 구하지 마시오. 그 대신 그대 자신을 먼저 사랑하시오. 스님은 그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팥쥐는 그날 밤 일기에 썼습니다. 스님 말씀이 맞다. 나는 어머니에게 매달렸다. 하지만 어머니는 날 사랑하지 않으신다. 이제 알겠다. 나는 평생 어머니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 팥쥐는 점점 병들어 갔습니다. 마음의 병이 몸의 병으로 번졌지요. 팥쥐는 밥을 먹지 못했고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체중이 급격히 줄었고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팥쥐를 보고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의원이나 불러줄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팥쥐는 거절했습니다. 어차피 어머니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팥쥐는 일기에 썼습니다. 몸이 아프다. 하지만 마음이 더 아프다.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 집에 왔을까? 팥쥐는 자신이 오래 살지 못할 것임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 밤 팥쥐는 촛불을 켜고 편지를 썼습니다. 공주에게 보내는 편지였지요. 팥쥐의 떨리는 손이 붓을 잡았습니다. 언니에게. 팥쥐는 평생 하지 못했던 말을 편지에 담았습니다. 언니, 미안해. 내가 언니를 괴롭힌 것. 언니 물동이에 구멍 낸 것. 언니 옷에 먹물 쏟은 것. 다 미안해. 하지만 언니, 나도 설명할 수 있을까? 나는 그냥 어머니한테 사랑받고 싶었어. 어머니가 날 한 번만 봐주셨으면 했어. 언니는 항상 칭찬받았잖아. 잘해도 못해도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하지만 나는 아무리 잘해도 안 됐어. 공주만 못하다는 말만 들었어. 그래서 나는 나쁜 아이가 됐어.
나쁜 짓을 하면 적어도 어머니가 날 봐주셨거든. 화를 내셔도 때리셔도 그게 낫더라. 투명 인간보다는. 언니, 나도 착한 딸이고 싶었어. 언니처럼 예쁘고 착한 딸. 하지만 나는 못 됐어. 나는 그냥 파취였어. 이제 나는 곧 죽을 것 같아. 몸이 너무 아파. 하지만 괜찮아. 죽으면 편할 것 같거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언니는 잘못이 없어. 언니가 예쁘게 태어난 게, 착하게 태어난 게 잘못이 아니야. 그냥, 우리 둘 다 불쌍했던 거야. 언니, 행복하게 살아. 나는 못했지만, 언니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 언니를 미워했지만, 사실은 사랑했어. 이상하지? 나도 잘 모르겠어. 안녕, 언니. 다음 생에 태어나면 나도 언니처럼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 파취는 편지를 접고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힘을 다해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이것이 내 마지막 일기다. 나는 파취. 나쁜 아이로 기억될 파취. 하지만 나도 사랑받고 싶었던 그냥 아이였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가 파취 방에 들어갔습니다. 파취는 이불 속에서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파취야, 파취야. 하지만 파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파취의 시신을 안고 울었습니다. 내 딸, 내 딸. 그제야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파취를 얼마나 홀대했는지를.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파취는 이미 떠난 후였지요. 장례를 치르는 동안 어머니는 넋을 잃고 있었습니다. 내가 파취를 죽였어. 내가. 어머니는 파취의 관 앞에서 며칠 밤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파취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콩쥐가 소식을 듣고 친정에 돌아왔습니다. 파취의 방을 정리하던 콩쥐가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콩쥐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를 펼쳤습니다.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파취의 평생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콩쥐는 울면서 일기를 읽었습니다. 나도 칭찬받고 싶다. 어머니가 날 한 번만 봐주셨으면. 언니처럼 착하게 태어났으면. 일기를 다 읽은 콩쥐는 바닥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습니다. 파취야. 미안해. 미안해. 콩쥐가 파취의 물건을 정리하다가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를 열자 낡은 나무 비녀가 들어 있었습니다. 콩쥐가 기억했습니다. 어린 시절 파취에게 준 그 비녀였지요. 비녀 밑에는 쪽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언니가 준 비녀. 내가 가진 것 중 가장 소중한 것. 콩쥐는 비녀를 꼭 쥐고 울었습니다. 파취는 평생 그 비녀를 간직했던 것입니다. 언니를 미워하면서도 사랑했던 것입니다. 콩쥐가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는 파취방에서 넋을 잃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콩쥐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콩쥐가 파취의 일기를 어머니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파취가 쓴 거예요. 어머니가 일기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 두 장 넘길수록 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에게 잘했다 한마디 듣는 게 내 소원이다. 그 문장을 읽은 어머니는 일기를 떨어뜨리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잘했다. 그 말 한 번 못 해줬구나. 단 한 번도.
어머니는 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파취야, 미안해. 내가 잘했어. 넌 잘했어. 하지만 파취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을 평생 기다렸지만 결국 듣지 못하고 떠났지요. 며칠 후 콩쥐는 파취의 무덤 앞에 앉았습니다. 콩쥐는 파취가 남긴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언니, 우리 둘 다 불쌍했던 거야. 콩쥐가 무덤에 손을 얹었습니다. 파취야, 내 말이 맞아. 우린 둘 다 불쌍했어. 나는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서 짐이 됐고, 너는 사랑을 못 받아서 아팠어. 나도 미안해, 파취야. 내가 어머니를 나눠드릴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콩쥐는 품에서 그 낡은 비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무덤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이거 내가 소중히 간직했던 거지. 이제 돌려줄게. 파취야, 다음 생에 다시 만나면 우리 진짜 자매처럼 살자. 어머니 눈치 안 보고 그냥 둘이서. 바람이 불어와 비녀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마치 파취가 대답하는 것 같았지요. 그날 밤 어머니는 파취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촛불을 켰습니다. 어머니가 제사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파취야, 어미가 미안하다. 내가 잘했어. 내가 정말 잘했어. 내가 못 봐줬을 뿐이야. 어머니의 눈물이 제사상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나는 너를 콩쥐와 비교했어. 그게 너를 죽인 거야. 파취야, 용서해다오. 이 못난 어미를.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촛불만이 조용히 타오를 뿐이었습니다. 옛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비교는 칼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낸다고. 사랑받지 못한 아이는 평생 그 상처를 안고 산다고. 파취는 나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랑받고 싶었던 아이였지요. 어머니의 잘했다 한마디를 평생 기다렸지만 끝내 듣지 못했습니다. 콩쥐도 행복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사랑이 그녀를 짓눌렀고 동생의 고통을 보며 죄책감에 시달렸지요. 두 자매는 모두 피해자였습니다. 한 사람은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서, 한 사람은 사랑을 받지 못해서. 진정한 악은 비교였습니다. 한 아이를 높이기 위해 다른 아이를 낮추는 것. 그것이 두 아이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무덤 앞에 놓인 낡은 비녀. 그것은 파취가 평생 간직한 유일한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언니에 대한 미움과 사랑이 공존했던 파취의 마음. 그 복잡한 마음을 이제는 이해할 수 있을까요?